자, 오늘 첫 시간 구조와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1.5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 1.1은 솔직히 원자가 뭔지 분자가 뭔지 그거 얘기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뭐 그 얘기를 할 단계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운 파트 앞에 있는 거 그냥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내가 이걸 고급화학에서 전부 다 다뤘지만 맞죠? 그래서 뭐 챕터 1, 2, 3 이제 우리가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이제 물론 다른 걸 얘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뭐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언급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핵심적으로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연습 문제 몇 가지 풀어보면서 이렇게 복습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구조와 결합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원자과 결합과 이론, 요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1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필요한 이제 형태의 이론으로 잘 정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서 쭉 나가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그 일단은 뭐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를 어떻습니까? 다룬 학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죠. 자, 탄화수소는 말 그대로 C와 H로 이루어진 어떻습니까? 화합물입니다. 자, 그래서 탄소와 수소, 그래서 탄소 골격을 가지고 그 외적으로 그 사이드에 모두 다 수소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화합물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얘기하고요. 이 탄화수소 외적으로도 뭐 질소라든지 산소, 황이라든지 인, 여러 가지 다양한 원소들이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탄화수소는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이걸 포화 불포화라고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딴 식으로 쉽게 어떻습니까? 가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갈라야 됩니까? 당연히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 준 거 있죠? 지방족과 그 다음에 방향족 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족은 영어로는 알리파틱 컴파운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로마틱 컴파운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족은 또 어떻습니까? 이걸 또 크게 또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알칸.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칸 또는 알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얘들을 우리가 포화탄화수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단일 결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 단일 결합으로 쫙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을 가지지 않는 상태.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이 있으면 그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이 끊어지면서 다른 원자를 추가적으로 더 첨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을 가지지 않고 올 단일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다른 원자를 더 첨가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붙을 수 있을 만큼 최대 맥시멈 다 붙었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우리가 포화탄화수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올 단일 결합. 그러니까 이 단일 결합이라는 것은 탄소가 모두 다 단일 결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이 하나 있죠. 자, 그래서 어떤 화학식을 분자식을 CnHEn 플러스 2루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뭐 이걸 내가 금방 화학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어떻습니까? 한 개가 들어가면 H가 4개, 그 다음에 2개가 들어가면 H가 6개. 요런 이제 형태의 분자식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올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차원. 칠판이 새 거라 가지고 잘 안 나가네. 자, 입체 구조. 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9.5도. 자, 여기다가 3차원 입체 구조니까 요걸 요렇게 이제 얘기할까요? 대략적으로 모두 다 사면체. 탄소 중심으로 모두 다 사면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각도는 109.5도를 만족합니다. 안정한 결합값으로. 물론 옆에 있는 치환기가 어떤 애들이 달려있냐에 따라서 109.5도보다 약간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요. 맞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109.5도에 대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CC 단일 결합 중심으로 얘는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전이 가능하다.
이런 형태로 쭉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회전이 가능하고 그 회전이 어떻습니까? 그 회전 빙글빙글 돌아감에 따라 가지고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 다른 형태에서 에너지가 다른 두 관계를 우리가 고급 화학에서 형태 이성주의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챕터 3이나 4를 가게 되면 거기서 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물성을 쭉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적으로도 훨씬 더 많지만 그거는 나중에 진짜 알케인 파트 챕터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다? 알켄이라는 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되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건 요렇게 적어야지. 여기다가 이중결합이다 요렇게 이제 적으시고요. 그러면 알켄은 우리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중결합 중에 하나인 뭡니까? 파이결합이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어떻습니까? 그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CC 이중결합이 있으면 시그마 결합 하나에 파이 결합 하나다. 맞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일반학 시간에 많이 해줬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 결합이 시그마 결합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파이 결합이 깨지면서 다른 원자를 조금 더 추가로 첨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가로 첨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맥시멈 모든 원자가 다 붙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포화탄화수소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중결합을 가지는 형태.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분자식은 CnHEn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다 보여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수소가 한 개씩 떨어지고 남는 전자, 이제 수소 원자가 딱 떨어지고 나면 이제 전자가 한 개씩 남거든요. 이 전자 한 개씩 남은 걸 이용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얘들 같은 경우는 수소가 두 개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중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두 개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차원 어떻게 됩니까? 평면구조.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평면 삼각형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한 탄소 중심으로 평면 삼각형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안정한 결합값은 120도 부근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C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형태죠. 자, 탄소 있으면 단일 결합이 있으면 이건 빙글빙글 잘 돌아갈 수 있지만 얘들이 이렇게 이제 결합이 하나 딱 더 생겨버리면 이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회전은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카인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는 애들이다? 삼중결합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이제 여기에 이중결합 들어가고 요렇게 이제 삼중결합 들어가는 요런 형태로 결합이 3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얘 삼중결합 같은 경우는 시그마 결합 하나에 파이 결합 2개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파이 결합을 깨면서 다른 애들을 추가적으로 더 첨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포화탄화수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 결합이 2개가 형성이 되거든요. H 2개 떨어지고 여기도 H 2개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H 2개 떨어지면서 파이 결합 하나. 또 H 2개 또 떨어지면서 파이 결합 또 하나.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케인에 비해서 포화탄화수소에 비해서 수소가 4개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4개가 더 어떻습니까? 날아가야만 얘들이 파이 결합을 추가적으로 더 2개를 형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자식은 CnHen-2를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삼중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선형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차원 직선 구조. 말 그대로 선형 구조. 자, 그래서 안정한 결합값은 대략적으로 180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맞죠? 직선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CC 삼중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중결합도 이게 회전이 안 되는데 삼중결합이면 당연히 회전이 더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전이 불가능하다. 요거 안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족들에 대한 알케인, 알켄, 그 다음에 알카인 요 세 개들은 모두 다 또 고리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요것들은 사슬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긴 어떻게 됩니까? 요런 이제 형태의 사슬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이 이 끝과 끝을 딱 붙여버리면 고리 형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들이 고리로 존재하면 사이클로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서 사이클로알케인, 사이클로알켄, 사이클로알카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리형 형태는 우리가 각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알케인, 알켄, 알카인 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모두 다 구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족. 자, 방향족은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는 고급 화학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맞죠? 방향족을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방향족이고, 그 조건에서 단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얘들은 지방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족보다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지방족에 대한 개수가 훨씬 더 많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향족, 내가 금방 얘기했죠. 조건이라는. 도대체 이 조건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세 가지 조건이다. 첫 번째, 얘는 반드시 고리형이라야 되며, 그리고 완벽한 평면 구조여야 됩니다. sp2 원성이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족이면서 어디입니까? 방향족은 고리형이면서 평면. 그래서 모든 원자가 sp2 형태를 만족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이제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sp를 만족하는 형태에서 얘들이 그런 이제 형태의 방향족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요거는 기본적인 어디입니까? 방향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도대체 콘주게이션이 뭐냐? 이중결합이다. 단일결합이다.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다. 단일결합이다. 이것들이 모두 다 교대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쭉 이제 반복해서. 자, 그래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교대로 막 들어가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가능하다? 공명이 가능하다. 우리가 공명이 되면 안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면접을 갔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자, 공명구조가 뭐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고고화학 배웠잖아요. 공명구조는 뭐예요? 뭐가 공명구조 관계입니까? 대답을 해봐요. 뭐예요? 결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전자 배치만 다른 관계. 맞죠? 각 원자의 위치가 달라지면 안 되죠. 각 원자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거기에서 전자 배치만 다른 관계. 이걸 우리가 공명구조 관계, 공명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명구조를 가지면 내가 안정하다고 했어요? 불안정하다고 했어요? 안정하다고 했죠. 왜 안정하다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 다 배웠는데, 맞죠? 이거 뭐 오늘 유기학 처음으로 배운다고 해가지고 다시 리셋하고 온 건 아니죠? 자, 공명구조를 가지면 왜 안정하냐면 전자가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벤젠을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공명구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들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옆자리로 넘어가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중결합, 여기에 이중결합, 여기에 이중결합이 분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가면 다시 옆자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공명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육각형이 있으면 얘들은 전자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 거라고. 맞죠?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요?
요게 동그라미 하나 딱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벤젠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겁니다. 공명구조가 왜 안정하냐?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전자 분산 효과입니다. 자, 즉 얘는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여기에 전자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이제 얘는 이제 이중결합의 가능성도 있고 요렇게 보면 또 단일결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중결합이 될 수도 있고 단일결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벤젠의 결합 길이는 1.5결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 전자는 여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됩니까? 뭐가 가능하다? 분산이 가능하다. 자, 전자가 이렇게 집중이 되지 않고 옆자리로 퍼져서 이렇게 분산이 되면요. 전자 구름의 두께가 얇아지죠. 맞죠? 전자가 이렇게 두께가 이만큼, 전자가 만약에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을 건데 두께가 되게 두꺼울 건데 옆자리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이제 뭉쳐져 있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퍼진다는 겁니다. 전자의 두께가 얇아져요.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원자핵이 맞죠? 여기에 각 들어있는 이 탄소의 원자핵이 전자를 조금 더 쉽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전자가 집중되어 있으면 맞죠? 여기만 딱 머물러 있으면 이건 공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는 이 전자가 다른 쪽도 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퍼져버리면 전자 구름이 얇아지고 단위 부피당 마이너스 전하가 작아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전하가 작아지면 원자핵이 훨씬 더 쉽게 좀 더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원자핵에 어떻게 됩니까?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가 훨씬 더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구조는 당연히 공명을 하지 않는 구조보다 더 안정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자 구름이 이렇게 딱 집중이 되어 있지 않고 옆으로 넓게 퍼지게 되면 맞죠? 옆으로 쭉 펴지게 되면 전자 구름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원자핵의 인력을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명을 하지 않는 구조보다 더 안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물어봐요. 공명 구조가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공명 구조가 뭐냐고 하면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전자 배치만 다른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시비 안 걸죠. 정확한 얘기니까. 그러면 공명 구조는 보통 일반적으로 안정하다고 얘기하는데 공명 구조가 왜 안정해? 라고 물어보면 옆자리로 전자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전자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자 구름에 대한 두께가 얇아져서 원자핵의 인력을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안정해진다. 전자가 딴 데 도망가지 못하고 원자핵이 붙잡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안정하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고고과학 시간에 내가 얘기해 줬는데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얘는 휘켈 룰을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4n 플러스 2룰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n은 0, 1, 2, 3, 4, 계속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0, 1, 2, 3, 4를 여기에다가 쭉 대입을 해보면요. 그러면 여기서 2개, 6개, 10개, 14개,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파이 전자의 개수예요. 파이 전자가 얘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개 들어있냐. 그래서 이중결합을 형성한 애들을 우리가 파이 전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이 전자가 2개, 6개, 10개, 14개. 그래서 고리 안에 들어있는 파이 전자의 개수입니다. 고리 내부. 고리 내부에 있는. 그래서 파이 전자의 개수가 이걸 만족하면 우리가 방향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족은 요 세 가지 모두 다 만족해야 방향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요것 또한 여러분들하고 고급 과학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챕터 1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주를 이루냐면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대한 형태의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얘가 지금 오비탈이 어떠한 혼성한 오비탈을 이용해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죠? 자,
자, 필기는 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하시고요. 고급화학 때 이미 어떻게 됩니까? 다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걸 한 번 더 복습할, 이제 한 번 더 뭐 적으실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뭐 다 고급화학 시간에 들을 때 필기를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필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케인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일 결합이죠. 자, 그러면 알케인의 대표적인 예. 물론 메탄이 있습니다. CH4. 메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입니까? 탄소 단일 결합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탄소가 두 개인 애들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탄소가 두 개인 애 C2H6입니다. 자, 우리가 뭐 했어요? 아까 분자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CnH2n 플러스 2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들 두 개가 들어가면 수소는 총 6개가 되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얘들은 구조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얘가 단일 결합이라는 것은 탄소가 단일 결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 단일 결합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외에 모두 다 수소를 이렇게 이제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은 탄소는 항상 최외곽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팔이 4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소 외부에 최대 맥시멈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에탄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에탄이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 1번 탄소와 2번 탄소에 대한 전자 배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1번 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들은 1번 탄소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지금 뭐부터 할까? 탄소의 전자 배치부터 먼저 할까요? 1s2, 2s2, EP 두 마리.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최외곽전자는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지. 핵심부 전자는 이제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어떻습니까? 핵심부 전자는 결합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외곽전자가 4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오비탈에 전자 2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최외곽전자 껍질이 두 번째 껍질이고 여기에 어떻습니까? 전자가 총 4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전자 4마리가 어떠한 형태로 바뀌게 되냐?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탄소 주변으로 모두 다 동등한 에너지의 오비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이 맨 처음에 에너지가 ES, EP. 그래서 우리가 원자 상태로 가장 안정한 상태는 이 상태지만 결합을 위해서 살짝 불안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ES에 있는 전자가 EP로 전이를 하게 되고 이것만 해도 안 된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동등한 에너지의 오비탈을 구성하는 게 제일 안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제일 안정한 구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얘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얘가 지금 결합을 위해서 전이를 했지만 하지만 하나는 ES고 나머지 3개는 EP이기 때문에 일단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오비탈을 모두 다 같은 에너지를 가지도록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짬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S와 P 3마리를 짬뽕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혼성화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위에다가 sp3라고 적었는데 요거는 뭐다? s오비탈과 p오비탈 3마리가 혼성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각각 총 4개의 에너지가 모두 다 똑같은 오비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자, 이거 신경 써서 그린 거거든요. 뭘 신경 썼냐면 S하고 P 오비탈 에너지 사이에 있는 형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내가 일반화학 시간이나 고급화학 시간이나 강조한 부분 여기서 이 S 캐릭터가 중요합니다. sp3라는 이 오비탈에서 S가 가지고 있는 S의 고유한 캐릭터는 얼마냐? S하고 P 3마리가 맞죠? 이렇게 짬빵이 되어 있으면 총 4개의 오비탈이 들어가 있는데 그 4개의 오비탈 중에서 S가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얼마?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S 캐릭터는 얼마다? 맞죠? 25%.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자를 이렇게 하나 체외각 전자를 이렇게 4개를 쫙 채우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채워놓으면 얘들이 모두 다 에너지가 동등한 오비탈에 전자를 하나씩 골고루 배치한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1번 탄소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번 탄소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이번 탄소도 똑같이 sp3. 왜냐하면 2번 탄소도 이 탄소 주변으로 4개의 원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요렇게. 자, 요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탄소하고 여기 있는 탄소 하나가 최초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탄소 전자 하나고 여기 있는 탄소 전자가 어떻습니까? 결합을 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sp3 오비탈, 여기도 sp3 오비탈, 여기에 전자가 2마리가 딱 들어가면서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전자가 껴있는 대표적인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시그마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건 뭘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A, B, C, D, E, F 수소가 있죠. 수소들 전부 다 전자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A, B, C 전자. 그 다음에 D, E, F 전자.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죠. 요렇게,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A 수소, 여기에 B 수소, 여기에 C 수소. 모두 다 수소는 혼성화하지 않은 생자 1s 오비탈을 사용을 하게 되고, 물론 탄소는 모두 다 sp3 혼성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랑 그 다음에 탄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의 원자핵과 이 탄소의 원자핵과 수소의 원자핵 사이에 전자가 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결합이다? 시그마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도 마찬가지로 DF 수소도 이렇게 해서 D, E, F 수소. 자, 여기도 당연히 전자가 2개씩 딱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전자가 들어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에 있는 수소의 원자핵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탄소의 원자핵 사이에 전자가 껴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그마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전자가 껴서 공유 결합을 하는 형태는 모두 다 시그마 결합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공유 결합해가지고 총 탄소는 1번 탄소는 8개의 전자를 가져가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번 탄소도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총 탄소 주변으로 8개의 전자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옥텐들도 딱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습니까? 얘는 3차원 입체 구조, sp3 혼성화. 그래서 사면체 구조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면체 그려볼게요. 탄소 주변으로 사면체. 이렇게. 자, 사면체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 옆에도 사면체로 구성이 되는데 이 사면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지금 사면체를 좀 약간 이상하게 그렸죠? 하나는 세우고 나머지 하나는 눕혔어요. 이렇게 돼야만 완벽하게 엇갈린 구조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얘들의 엇갈린 구조가 도대체 뭐냐? 얘들 요런 것들이죠. 탄소, 수소 이렇게 되면 요 뒤쪽으로 탄소가 들어가 있는데 얘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는 이 수소끼리 겹치고요. 여기는 수소끼리 겹치고 여기는 수소끼리 겹쳐요. 이러면 서로 겹침에 의해 가지고 반발이 생기게 되고 훨씬 더 불안정한 구조가 됩니다. 이 구조가 말 그대로 둘 다 이런 형태죠. 둘 다 사면체.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예쁘게 못 그렸어요. 내가 컴퓨터가 아니라서. 둘 다 이렇게 사면체가 서버리면 서로 수소와 수소가 똑같은 위치에 겹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반발에 의해서 불안정해집니다. 이걸 유식한 용어로 토셔널 스트레인, 비틀린 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가서 배우게 될 거고 일단은 사면체 두 개가 똑바로 똑같은 위치에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더 안정해지려면요. 사면체 하나는 서 있고 나머지 하나는 뒤집어져 있어야 돼요. 그 바로 옆에 또 다른 탄소가 연결돼 있으면 여기는 사면체가 똑바로 서면 되고 그 다음 한 번 더 탄소가 들어가면 이 사면체 또 뒤집어져서 들어갑니다. 그 사면체 서 있고 뒤집어지고 서 있고 뒤집어지고 서 있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반복적인 구조를 형성해야 완벽하게 어떤 구조? 엇갈린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그려주면 엇갈린 구조의 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탄소에 H 이게 엇갈린 구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사면체가 하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서 있고 나머지 하나의 사면체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이런 이제 형태로 딱 뒤집어져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직선으로 쭉 쳐다보게 되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수소가 원래 똑같은 위치에 없죠. 얘 살짝 옆으로 어긋나 있죠. 요것도 옆으로 살짝 어긋나 있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살짝 어긋나 있고 요것도 이렇게 이제 밑으로 살짝 그 다음에 얘는 완벽하게 밑으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쳐다보는 방향으로 그리면 얘는 이렇게 수소 이 앞에 있는 어떻게 됩니까? 탄소 주변의 수소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뒤에 있는 이 탄소를 표시를 한다면 여기 있는 수소, 여기 있는 수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60도의 각도를 모두 다 유지하면서 엇갈려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 얘가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비틀린 무리가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서로 간의 반발력이 있는지 없는지 맞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보는 이런 이제 형태의 구조를 뉴먼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뒷파트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내가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RK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을 형성하고 sp3 혼성화를 가지며 그리고 모두 다 사면체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들의 각도는 몇 도다? 맞죠? 109.5도. 여기와 여기 각도를 어떻게니까 대략적으로 평균 109.5도에 대한 결합값을 가진다는 거. 요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죠? 자, 요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 맞죠? 몇 번이나 수업을 하는 거라 가지고 간단하게 리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일반학에서 결합 파트에서도 이미 다 얘기를 끝냈고 고급학에서도 한 번 더 반복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아예 안 다루고 그냥 뭐 다 알죠? 하면서 넘어가기는 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가 언급은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켄도 얘기하도록 하죠. 자, 알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이중결합에 대한 어떻게입니까? 화학식은 이거였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C2H4입니다. 그러면 얘는 가장 기본적인 애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결합이 있어야 되니까 탄소 이중결합을 그리세요. 탄소 수소 이중결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수소는 왜 이중결합이 없냐? 수소가 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공유결합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더치페이입니다. 내가 전자를 하나 낼 테니까 너도 하나 주세요. 내가 전자를 두 개 내면 너도 두 개 주세요.
내가 전자를 3개 낼 거니까 너도 전자를 3개를 주세요입니다.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소는 전자를 하나밖에 못 내놓고 그렇게 되면 탄소는 전자를 하나밖에 못 줘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는 무조건 단일 결합입니다.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중결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탄화수소에서 이중결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탄소 이중결합을 얘기하는 거지 탄소-수소 이중결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탄소 이중결합하고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성화와 여러 가지 개념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탄소, 2번 탄소입니다. 자, 1번 탄소 주변으로 몇 개가 붙으면 된다? 하나, 둘, 3개가 붙으면 된다. 맞죠? 원자 3개만 붙으면 되니까 일단 공간이 3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은 3개.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자가 3개가 붙을 것 같으면 공간이 3개만 있으면 되고 그러면 오비탈도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1번 탄소가 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3개만 있으면 되면 여러분들도 아까 다 알다시피 탄소 주변으로 s오비탈과 p오비탈이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죠. 그 중에서 오비탈을 3개를 데리고 올 거다. 자, 화학은 제일 에너지가 낮은 안정한 상태를 가장 선호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일 에너지가 낮은 S 하나 데려오고 P 2마리 데려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S 하나에다가 추가적으로 P 2마리 데려오는 거죠. 내가 공간이 3개가 필요해서 어떻게 합니까? P 2마리만 더 데리고 온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 혼성화 안 한 게 있네. 그럼 뭐 혼성화 안 한 건 그냥 냅두세요. 어쩔 수 없어요. 굳이 얘까지 불러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1번 탄소 주변으로 3개의 원자만 붙을 거니까. 맞죠? 일단은 이중결합은 무시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탄소 주변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원자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상태로 그리면 2번 탄소도 마찬가지로 얘들이 공간이 3개만 있으면 되니까 sp2 혼성화에 혼성화하지 않은 EP 이렇게 냅둘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전자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들이 결합을 어떻게 하냐. 1번 탄소와 2번 탄소의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전자를 한 개씩 들고 와서 기본적으로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탄소에 요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sp2입니다. 그 다음에 요 탄소도 요렇게 들어오는데 이것도 sp2고요. 거기서 여기 있는 전자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시그마 결합을 할 거다.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서. 자, 그리고 나머지도 그려줄게요. 자, sp2는 결합값이 120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면 삼각형 형태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렇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sp2 혼성하고 있는 형태.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A, B, C, D 수소가 있다면 A, B 수소 전자 한 개씩 들고 오고요. 그 다음에 C, D 수소 또 전자 한 개씩 들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A 수소, 여기에 B 수소, 그 다음에 여기에 C 수소, 여기에 D 수소.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이라는 것을 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형태의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 평면 구조를 이렇게 쭉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얘가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남았어요? 지금 여기와 여기가 남아있죠. 이것도 결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혼성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P를 그냥 그대로 그리세요. 여기에 남아있는 이 P 겹쳐지지 않게 그리려고 하면 얘들이 평면적으로 오비탈이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얘들이 P 오비탈 하나 남는 걸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EP, EP고요. 자, 여기 있는 전자 하나,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왜 이제 줄을 위아래로 끄는 이유는 전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줄을 2개 끊는 거지 얘들이 줄을 2개 껐다고 해서 결합이 2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합은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껴있는 무슨 결합? 이거는 시그마 결합.
이거랑 좀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결합이 위로 약간 붕 떠 있어요. 원자 핵으로부터 약간 위로 붕 떠 있는 상태. 이런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파이 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왔네요. 이중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시그마 결합 하나와 파이 결합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얘들은 이런 식으로 안정한 구조를 형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알카인을 보도록 하죠. 자,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중 결합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식이 아니지. 분자식은 CnH2n-2를 만족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기본적인 알카인 분자는 C2H2라고 부르는 아세틸렌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탄소 3중 결합하시고요. 그리고 옆에 수소와 옆에 수소를 이렇게 딱 두 개를 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안정한 형태의 어떻게입니까? 그런 이제 8전자 규칙을 다 만족하는 형태의 어떻게입니까? 3중 결합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완벽한 직선형 구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탄소, 2번 탄소 해가지고 한번 그려볼까요? 1번, 2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번 주변으로 원자가 두 개만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간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공간이 두 개만 있다는 것은 즉 어떻게 됩니까? 오비탈이 두 개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고 가장 에너지가 낮은 S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P 한 마리를 추가적으로 더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번 탄소에 얘들이 누구? SP, S 하나고 P.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무슨 혼성화? SP 혼성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P 오비탈 두 개는 그냥 냅두세요. 요거는 따로 쓸 필요가 없죠. 굳이 얘를 데리고 옴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정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까 sp3 혼성화는 S 캐릭터가 25%였습니다. 얘는요 sp2 혼성화는 전체 3개의 오비탈 다 합해서 100%라고 하면 그 중에서 S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S 캐릭터가 33%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전체 두 개의 오비탈 중에서 S가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 캐릭터가 50%입니다. 그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S 캐릭터가 크면 클수록 어떠한 결과를 볼 수가 있냐면 에너지가 낮은 조금 더 안정한 오비탈의 함유량이 커지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누가 제일 낮다고 볼 수가 있죠? 누가 제일 안정한 오비탈이다? S 캐릭터가 제일 큰 SP가 제일 안정하고 그 다음에 누구? SP2 그리고 내가 아까 적었던 SP3 그래서 결과적으로 S 캐릭터가 크면 클수록 안정한 오비탈에 대한 함유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비탈이 훨씬 더 핵에 더 가깝게 존재하는 더 안정한 오비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형태에서 이렇게 전자를 또 똑같이 4개를 배치를 하세요. 맞죠? 탄소니까 최외각 전자 4개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마찬가지로 요 주변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자가 2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2번 탄소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SP, EP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자를 4개를 딱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탄소 주변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그마 결합이라는 걸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SP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그마 결합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자핵 2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하나 기본적으로 형성하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A 수소, B 수소 있으면 A 수소 전자 하나, B 수소 전자 하나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80도 각도로 오비탈과 오비탈은 최대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전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자와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상태인 180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요거 SP 그 다음에 요것도 SP 그렇게 해서 여기에 누구? A라는 수소와 그 다음에 B라는 수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똑같이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이라는 것을 하겠죠.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놀고 있는 얘들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 결합 하나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얘들이 일자로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아래로 이렇게 파이 결합을 하나 합니다. 자, 그렇게 형성해 줬는데 또 한 개 더 남았죠. 한 개씩. 그래서 또 두 개를 묶어서 또 파이 결합. 자, 여기서는 이제 파이 결합이 어떻게 들어가냐. 내 어깨 두 개에다가 탄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수소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뻗어 있으면 위아래로 파이 결합하고요. 남아있는 곳이 공간이 하나 더 있죠. 그죠? 앞뒤로.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또 이렇게 파이 결합을 쭉 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중결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다? 시그마 결합 하나에 파이 결합을 두 개를 형성하는 거다. 자, 그리고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포화, 불포화 탄화수소를 언급을 할 때 시그마 결합보다는 파이 결합이 불안정하다고. 파이 결합이 왜 불안정하냐면 시그마 전자는 여기에 원자핵과 여기에 원자핵 사이에 시그마 결합은 이 시그마 전자들이 껴있기 때문에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딱 껴가지고 얘가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안정하다는 얘기죠. 변화가 없다. 잘 못 움직인다. 변화가 없다. 안정하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안정한, 즉 강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으로부터 약간 붕 떠서 존재하죠. 누가? 파이 전자는. 파이 결합 자체가 원자핵으로부터 약간 붕 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원자핵의 인력을 덜 받는 전자들이다. 원자핵의 인력을 덜 받는다는 것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그마 결합에 비해서는 파이 결합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파이 결합이 잘 깨집니다. 그래서 파이 결합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원자를 추가적으로 더 어떻습니까? 첨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포화냐 불포화냐 이런 식으로 내가 구분을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에 대해서 내가 일단은 쭉 다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는요. 자, 탄소는요. 맞죠? 얘 같은 경우는 누구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sp3 혼성화 오비탈과 sp3 혼성화 오비탈에서 시그마 결합을 하게 됩니다. 시그마 결합이 몇 개? 한 개. 그래서 탄소끼리 하는 결합은 이걸로 끝났어요. 시그마 결합 하나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CH 간의 결합을 볼 수가 있는데요. CH 간의 결합은 sp 똑같이 3 1s끼리 붙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전자가 껴있는 시그마 결합을 하게 되고, 이 결합이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그죠? 그래서 이 시그마 결합이 6개가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CC 이중결합에 요렇게 생긴 거. 자, 요 같은 경우에는 탄소 결합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sp2 해서 시그마 결합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2p와 2p가 만나서 파이 결합을 또 하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이 두 개라서 이중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CH 결합은 누굽니까? 얘는 sp2 혼성화 1s 붙어서 시그마 결합을 만드는데, 이 결합이 지금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중결합.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CC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얘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sp 혼성화와 sp 혼성화가 시그마 결합을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2p와 2p가 파이 결합을 두 개를 하는 형태로 우리가 구경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떻게 됩니까? CH는 SP와 1S가 붙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마 결합이 몇 개 있어요? 여기는 2개가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는 일반학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거지만,
우리가 당연히 CC 단일 결합보다는 결합 강도 또는 결합 에너지, 결합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결합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러면 이 결합을 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된다. 그만큼 이 결합을 끊는데 에너지를 많이 준다는 그 의미는 그만큼 결합이 단단하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결합 강도가 크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 그냥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은 시그마 결합 하나에 파이 결합 하나. 자, 내가 아까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에 대한 상대적인 세기를 비교를 해드렸지만, 그래서 뭐 파이 결합이 약하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결합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더 결합을 단단하게 만들겠죠. 맞죠? 자, 그리고 이것도 약하다고 얘기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무지무지 약한 거 아닙니다. 적당히 약한 거거든요. 뭐 대략적으로 이제 결합에 대한 세기를 비교하면, 대략적으로 얘가 만약에 3이라고 얘기하면 얘들은 이 정도, 3대 2 정도에 대한 결합 강도. 그렇다고 해서 뭐 상대적으로 얘는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합에 대한 강도를 3대 2라고 볼 수 있어서 파이가 약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지무지 약한 그런 종이장 같은 그런 애들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시그마 결합 두 개만 비교해봐도 얘가 시그마 결합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얘는 S 캐릭터가 큰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S 캐릭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안정한 오비탈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단단한 결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일 결합에 있는 시그마보다는 이중 결합에 있는 시그마, 이중 결합에 있는 시그마보다는 삼중 결합에 있는 시그마가 훨씬 더 강하겠지. 왜냐하면 여기가 S 캐릭터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으로 가면 갈수록 시그마 결합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파이 결합도 한 개씩, 두 개씩 더 생겨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그마 결합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생겨나는 파이 결합에 의해서라도 계속 단일 결합보다는 누가? 이중 결합이.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CC 단일 결합은 결합 에너지가 한 300 정도, 1몰당 300kJ 정도. 얘는 1몰당 얼마? 대략적으로 한 600 정도. 얘는 1몰당 800 이상입니다.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내가 아까도 굉장히 큰 강조를 했지만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가 커지면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합 에너지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 했죠. 결합을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이 결합을 끊으려고 하면 내가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크면 안정한 겁니다. 그 안정한 건 결합이 단단한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 그냥 너무 귀찮아하지 않고 한 번 더 적을게요. 자, 2분. 자, 2분. 마지막으로 2분. 요거. 자, 이 결합의 세기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이 결합은 오비탈이 sp3 1s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sp2 1s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sp 1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차피 다 똑같은 CH 결합 아닌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뭐야? S 캐릭터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안정하고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단단한 결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합이 제일 단단한 건 누구다? 2분. 그리고 2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될 거고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죠. 이거는 일반학 수준에서도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기화학은 당연히 더 기분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1장 다 끝냈습니다. 1장 다 끝냈어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책은 한번 훑어봅시다. 그래도 먼저 PPT는 한번 넘겨볼게요. 자, 내가 여기서 원자과 결합 이론, 자, 얘가 밸런스 밴드 티어리라고 얘기하는데 VBT 이론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체외각 전자를 이용해서 결합을 한다는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VBT 이론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루이스 구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루이스 구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루이스 구조를 그렸을 때 그 전자가 막 반발력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가져온다. 그게 무슨 이론이다? VSEPR 이론입니다. 맞죠? VSEPR은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이죠. 원자과 전자쌍에 대한 반발력으로 인해서 얘들이 특별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배웠듯이 두 쌍이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두 쌍이면 직선, 세 쌍이면 평면 삼각형, 네 쌍이면 사면체, 그 다음에 다섯 쌍이면 뭡니까? 삼각쌍뿔, 여섯 쌍이면 팔면체. 다 배웠죠? 그렇게 해서 그거. 루이스 구조 이후로 나온 게 VSEPR.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합끼리. 얘가 이중결합도 아니고 단일결합도 아닌 애매한 결합끼리가 나온다. 이거 뭐로 설명할까? 공명. 공명까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결합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금방 얘기했던 혼성화의 개념까지. 이것들 모두 다 LE 모델, 즉 어떻게 됩니까? VBT. 내가 L이라고 했던 건 어떻습니까? 로컬라이즈 일렉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 내가 몇 개 낼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전자 몇 개 달라 이거예요. 얘 건 얘 거, 내 건 내 거. 그래서 각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결합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으로 만들어지는 VBT. 그러니까 즉 VBT는 내가 금방 언급했던 루이스, VSEPR, 혼성화, 공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걸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학 맞죠? 우리가 챕터 9에서 배웠던 MO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요거 같은 경우 MO는 요거의 개념과 다 다르죠. 그냥 너가 들고 있는 거 다 주세요. 내가 들고 있는 것도 다 낼게요. 그리고 우리 새로운 오비탈에 채워봅시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내가 금방 얘기했던 루이스, 그 다음에 VSEPR, 그 다음에 공명, 혼성화 이걸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없으면 이거 외적으로 뭐 있다고 했어요? MO 있다고 했죠? 나와 있죠? 분자 궤도함수 이론. 맞죠? 그래서 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MO는 우리가 일반학 시간에 훨씬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기화학에서 MO는 파이전자에 대한 MO만 잘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일반학에서 다루는 그런 여러 가지 동액 이원자, 이액 이원자 그런 것들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파이전자에 대한 MO만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챕터 1에서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이중결합, 삼중결합, 어떻습니까? 또는 단일결합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혼성화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 그런 것들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공유결합 수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두 개가 같이 붙어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할 때 이제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얼마를 주면 떨어질까요? 436을 주면 또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의 결합 에너지가 얼마다? 그쵸? 436입니다.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결합을 끊어낸다. 즉, 두 개의 원자로 나눈다. 즉, 뭡니까? 얘들이 결합 에너지가 436kJ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가 일반학 책에서 많이 봤던 거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얘들이 서서히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가 끌어당기죠. 뭐가 뭐를 끌어당기냐면 여기는 원자액이 여기는 전자를 끌어당기고 여기는 원자액이 여기는 전자를 끌어당겨요. 맞죠? 여러분들 수소의 전자 친화도 보면 발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전자를 막 끌어당김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개가 차작 붙어서 안정한 결합을 형성했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될 거다. 여기서 74 피코미터는
수소의 가장 안정한 결합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436kJ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다. 그 436은 여기에 해당하는 결합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들이 너무나 가까이 붙어버리면 오히려 원자 핵 간의 반발력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p3에 해당하는 메탄에 대한 구조. 내가 다 얘기했습니다. 맞죠? S하고 P 세 마리 섞어서 sp3 사면체 형태 만들 수 있고 요 주변에 원자들이 결합을 또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교역에 대한 결합각이라든지 결합끼리, 뭐 CH 결합끼리는 몰라도 상관없고 대신 이제 CC 결합끼리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메인은 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결합끼리가 얼마? 153 피코미터. 요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기학 한다는 사람들은 요거 안 외우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153 피코미터, 그 다음에 요거는 134 피코미터. 마지막 얘는 120 피코미터입니다. 당연히 결합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훨씬 더 서로를 잡아당길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합 길이는 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p3에 대한 뭐 에탄의 구조. 뭐 내가 금방도 얘기했듯이 에탄은 내가 그림도 다 그려주고 혼성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 전부 다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나와 있네요. 154 피코미터, 153 피코미터. 요 정도 차이는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각도는 111.2도인데요.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요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옆에 누가 붙었냐에 따라 가지고 얘들에 대한 결합값은 조금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자, 요런 겁니다. 자, 요걸 그려볼게요. 에탄을 요거를 그려보면요. H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CH3 하나 그리고 내가 이걸 이렇게 그렸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얘가 에탄이 아닌 거 아니죠. 여기는 CH3 이거 다 합하면 CH3예요.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결합값이 왜 109.5도가 아닐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얘는 여기에 H가 뻗어나와 있어서 여기 뻗어나와 있는 H와 여기는 H가 서로 반발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도가 멀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109.5도가 아닌 여기 나와 있는 111.2도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되나요? 절대 외울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들 그냥 봤을 때 그냥 약 109.5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런 세세한 것들을 맞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가 109.5도가 되지 않는 건 여기에서 CH3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안 그러면 뭐 CH 대신 그냥 H 들어가면 당연히 얘가 CH3가 대신 여기 그냥 H만 들어간다면 그러면 당연히 109.5도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sp2에 대한 에틸렌에 대한 형태.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sp2 이렇게 평면 형태로 되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피오비탈이 하나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CC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시그마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파이 결합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뭐 일반학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프 같은 거 필요한 것 전부 다 그려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리고 맥머리는 딱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절대 그냥 텍스트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메커니즘과 모든 설명에 다 그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 또는 그림, 그 다음에 또는 메커니즘, 거기에 있는 그림이 뭘 설명하는 건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메커니즘을 내가 보지 않고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맥머리 유기학 책 한 권을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맥머리 유기학은 그림을 내놓고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텍스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림 위주로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보면 되는 겁니다. 대신 이제 그 그림이 의미하는 말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텍스트를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 텍스트는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여기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텍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은 이미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중 결합 길이 134피코미터라고 제가 적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각도도 120도가 아닌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약 120도 형태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CH 결합 길이는 한번 보죠. 이게 얼마였습니까? CH 결합 길이가 어디 갔지? 109피코미터. SP3 이랬습니다. 요거는 SP3 ES 109예요. 자, 그 다음에 SP2 이레스네요. SP2 이레스는 109보다 작네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래도 작다. 왜? S 캐릭터가 얘가 더 크죠. S 캐릭터가 크면 강한 결합이고 결합 길이는 조금 짧아져야 돼요. 아주 미세한 변화지만 조금이라도 짧아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결합 길이 비교하는 문제는 CH 결합 길이 비교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심지어 이거는 중학교 뭐라고 얘기하지? 그거 뭐냐? 올림피아드. 중학생들 치는 올림피아드. 거기도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거기도 출제가 될 만큼 정말 쉬운 완전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입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낸다는 건 이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빵점 방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유기화학에서 이 빵점 방지용. 맞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쉬운 내용이고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P에 대한 이제 형태. 얘 같은 경우에는 SP 혼성화 S하고 P하고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직선형 형태 하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 두 개가 혼성화하지 않은 P 오비탈 두 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전자를 이용해가지고 두 개가 시그마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 결합이 몇 개가 생긴다? 두 개가 생긴다. 그래서 삼중 결합은 시그마 하나에다가 파이 결합 두 개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80도 내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120피코미터 얘기했고요. 아까 CH 결합 길이 볼까요? 뭐였습니까? 단일 결합은 109. 그 다음에 이중 결합에서 CH는 얼마입니까? 맞죠? 108.7. 얘는 106. 이거 많이 줄었네. 뭐 때문에? S 캐릭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SP1S, S 캐릭터가 50%나 되는 안정한 오비탈을 사용하기 때문에 강한 결합, 즉 짧은 결합 길이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여기 쭉 다 정리했네요. 이것도 내가 다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그죠? 자, 그 외적으로 여기에서 질소라든지 산소, 인, 황에 대한 혼성화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주기가 누가 분야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는 탄소랑 같이 붙었을 때 sp2도 될 수 있고 sp3도 될 수 있고 sp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그려드릴게요. 질소. 자, 탄소랑 붙었을 때 모양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옆에 질소가 붙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요 질소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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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그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sp3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 옆으로 붙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탄소 옆으로 붙었을 때 이중결합을 해서 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 세 개, 공간이 세 개다. 그래서 sp2 그리고 탄소 3중결합 땡땡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질소는 누구다? sp 혼성화다. 자,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산소 이렇게 여기에 H
땡땡 땡땡. 당연히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sp3.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얘들이 탄소에다가 이중결합, 끝에 이렇게 달리는 경우 있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여기 있는 산소는 sp2. 그리고 얘가 삼중결합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공명구조에서 하나 파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웬만하면 그냥 공명구조가 아닌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얘는 삼중결합이 안 됩니다. 산소는. 자, 그 다음에 황. 자, 얘 같은 경우는 산소랑 체외각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해서 sp3 형태. 자, 그리고 얘는 이중결합을 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탄소는 2주기, 황은 3주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얘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황은 대체적으로 안정한 화합물은 대부분 거의 다 sp3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탄소 P H H 땡땡 그렇게 해서 얘 sp3.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기 있는 질소랑 이제 여기에 이중결합도 하고 있고 여기 삼중결합도 하고 있으니까 얘랑 또 얘가 또 행동이 또 비슷할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주기 3주기 주기가 차이 나기 때문에 파이 결합을 원활하게 형성할 수가 없어요. 주기가 차이 나면 왜 파이 결합을 원활하게 형성할 수 원활하게 형성하기 힘드냐면 탄소 같은 경우는 2주기라서 오비탈의 사이즈가 요만큼이지만 인 같은 경우에는 3주기라서 오비탈의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비탈의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오비탈 간의 오버랩이 잘 안 돼요. 두 개가 잘 못 겹칩니다. 사이즈가 비슷해야 잘 겹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가 다르면 안 겹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한 파이 결합을 형성하기가 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기가 차이가 나면 이렇게 이제 안정한 결합을 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주기 3주기끼리 만나면 파이 결합하겠네. 3주기 3주기끼리 만나도 파이 결합을 좀 원활하게 형성하기가 힘듭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3주기는 덩치가 커요. 맞죠? 결합 길이도 긴데다가요. 그리고 오비탈의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얘들이 어떻습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게 됩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야 얘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거고, 맞죠? 좁아야 여기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결합을 좀 원활하게 형성할 수 있지만 얘가 이렇게 범위가 넓어버리면 얘들이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판단하기 좀 약간 힘들겠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딱 지정된 범위에 존재할 수 있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합이 원활하게 형성되기가 힘들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주기, 3주기끼리 오비탈 사이즈가 차이가 나서 안정한 파이 결합이 힘들고 3주기, 3주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또 안정한 파이 결합이 힘들구나.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이 결합을 원활하게 좀 더 안정하게 형성할 수 있는 건 누구? 2주기, 2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주기끼리는 이렇게 파이 결합을 원활하게 형성할 수 있지만 저기서 황이나 그 다음에 인 같은 저런 3주기 원소가 섞여버리면 얘들은 안정하게 파이 결합을 형성하기 좀 약간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모니아, 그 메틸아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뭐 H가 붙으면 아모니아겠지만 얘는 메틸기가 붙어 있는 아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각 챕터별마다 명명법을 전부 다 이제 볼 거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차근차근 배우고 나면 나중에 명명법이 완성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모두 다 단일 결합이니까 109.5도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올 단일 결합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sp3 원성화라 얘들이 109.5도에 근접하는 요런 이제 형태를 볼 수가, 이제 요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메틸기가 붙어있는 알코올이거든요. 탄소 옆에 OH가 붙으면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메틸알코올, 줄임말로 메탄올, 요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산 같은 거.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랑 이제 가상적인 형태로 얘들이 이중결합을 한다, 요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공명구조를 통해 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중결합도 단일결합도 아닌 좀 애매한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습니까?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전기음성도가 좀 약간 크기 때문에 전자를 좀 타이트하게 끌어당기면서 얘들이 좀 더 안쪽까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이중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가 차이 나더라도 이렇게 이제 예외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얘 같은 경우는 109.5도에서 좀 약간 차이가 많이 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내가 요거는 챕터 8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일반화 기본 이론 완성에서. 얘는 혼성화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성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직접 나 혼성화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는 덩치가 크잖아요. 3주기 원소는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주기 원소가 사이즈가 요만하면 2주기에서 땡땡땡땡 요렇게 이제 들어가면 얘의 반발력은 조금 약간 센데, 3주기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땡땡 여기에서 땡땡 하면 여기와 여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전자끼리 반발력이 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얘들은 혼성화를 안 했을 확률이 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얘는 p-오비탈의 각도인 px, py, pg 각도에 가까운 90도를 만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들은 90도를 만족하는 걸로 봐서 90도에 가까운 걸로 봐서 얘는 혼성화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혼성화를 했다 안 했다 여러분들이 결정짓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혼성화를 적어라라고 하면 sp3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각도를 보고 예측할 수 있는 걸 서술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들은 이 각도를 보아하니 px, py, pg에 가까운 각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얘들은 혼성화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MO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면 우리가 파이 전자에 대한 MO만 집중적으로 많이 살펴볼 거고, 그거는 컨주게이션이나 안 그러면 방향족 가서, 그래서 얘들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런 형태를 따질 거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 일반학에서 하는 것처럼 뭐 시그마 EP를 이용한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MO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 이제 우리가 일반학에서 배웠던 MO를 그대로 사용하진 않고 약간 변형해서 사용할 건데, 그거는 그때 가서 공부를 해도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아, 힘들었어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원래 일반화학 시간에서 거의 한 3시간 분량으로 수업을 하는 걸 지금 거의 1시간 만에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운 거라서, 한 번만 배운 게 아니라 고급 화학까지 같이 이렇게 쭉 들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2번을 배운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뷰를 하시는 형식으로 해서 내가 끝낸 거예요.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간단하게 끝낸 거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 했던 거, 필요한 것들을 한번 리뷰를 했다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자, 조금 쉬었다가 챕터 2장 나가도록 하죠.